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일 아침 고사성어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고사성어는요. 시황제 죽음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고사성어는 지록위마. 자, 내용을 함께 보죠.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세 황제의 호해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알아보죠. 시황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황궁을 떠나서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그 당시 시황제가 세상을 떠날 때 곁에는 승상 이사와 환관 조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승상은 나라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를 말하고요. 환관은 지금은 아니죠. 우리 조선에도 있었지만 임금 곁에서 임금의 잔심부름을 하는 임금의 일종의 신하 몸종입니다. 시황제는 맏아들 부소에게 편지를 보내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고가 이사와 꾸며서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로 세우기로 합니다. 부소가 황제가 되면 몽염 장군이 승상이 될 것입니다. 이사는 조고의 꾀임에 넘어가고 말죠. 자, 이 당시에 시황제는 맏아들 부소에게 약간 부소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만리장성을 세우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책에는 만리장성이란 말은 안 나오죠. 시황제가 쌓기 시작을 했던 북방 오랑캐를 막기 위해 쌓기 시작했던 그 성벽이 점점 커져서 훗날 만리장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북방에 성벽을 쌓는데 맏아들 부소와 몽염을 함께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는 몽염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걱정하고 환관 조고와 함께 꾀를 냅니다. 황제의 편지를 거짓으로 꾸며서 부소와 몽염 장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호해가 이세 황제가 되죠. 기억나죠? 황제라는 호칭을 만들고 첫 번째는 시황제. 그래서 영정 자신이 시황제가 됐고 두 번째부터는 이세 황제. 세 번째는 당연히 3세 황제가 될 텐데 미리 이야기하면 2세 황제가 끝입니다. 자, 근데 이 2세 황제가 된 호해는 황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고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는 노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조고는 이사마저 모함해서 죽이고 모든 권력을 손에 줍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하루는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말을 선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사슴이 아니요? 황제가 좀 이상했던 거죠. 아무리 어리석은 황제라 하더라도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겠죠. 뿔이 삐쭉 나 있는데 막 생각을 했겠죠. 사슴에 뿔이 있지 말에는 뿔이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신하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말입니다. 결국 황제는 그래, 내가 알고 있던 말이 잘못된 건가? 사슴이 말인가? 막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을 거라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황제는 나중에 조고가 보낸 장수의 손에 죽임당하죠. 이렇게 시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 나라 곳곳에서는 반란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승이라는 인물이 외친 소리가 아주 유명하죠. 왕이나 제후,
장군이나 재상의 씨앗이 따로 있다더냐? 한자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왕후, 장상, 영유, 종호. 씨앗이라고 하는 건 콩심은대 콩나듯 왕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장군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냐? 왜 우리는 못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이후 황제의 자리를 꿈꾸는 인물이 저마다 곳곳에서 일어났고 진나라는 시황제가 죽은 지 불과 3년 만에 무너집니다. 자, 이 시황제에 이어서 황제가 된 호해, 이세왕제 호해에 연관된 고사성어 지록위말을 한번 또박또박 써보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어리석은 황제를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황제를 혹은 권력자를 어리석은 혹은 속이는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록위만은 앞에 이야기했던 다른 고사성어처럼 일상에서 많이 혹은 다른 글에서 많이 사용되기보다는 워낙 이 이야기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요. 이 이야기 자체로만 좀 얘기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호해라고 하는 인물은 시황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는 그냥 뭐 부러울 것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재능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 황제 자리에 올라가서는 결국은 죽임당합니다. 자, 지자는 가리키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뭔가를 가리킬 때 지목이라고 하죠. 록은 사슴. 이때 위자는 무엇이라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는 말.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룹니다. 진승이 왕후장상 영유종호. 왕후장상에 씨앗이 따로 있다더냐? 나도 임금 될 수 있어. 나도 황제가 될 수 있어. 그 이후 곳곳에서 많은 반란 세력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는 나중에 한나라의 고조,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유방과 초나라의 패왕 자리에 오르는 항우가 맞붙어 싸웁니다. 이게 초안전쟁이고요. 초안전쟁에 얽힌 고사성어를 다음 주에는 다룰 예정입니다. 이 둘의 전쟁이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이 둘의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또 여러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음 주에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요. 오늘 다룬 것과 다음 다루는 게 사마천의 사기를 만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만화로 읽는 사마천의 사기인가 뭐 이래요. 이희재 선생이 그린 7권짜리가 있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6권과 7권 내용이 이번 주와 다음 주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재밌고요. 항우와 유방의 대결은 초한지라는 제목의 책으로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초한지는 소설은 좀 너무 힘들 거고요. 도서관 같은 데서 만화책이 있으면 한번 빌려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삼국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 이야기도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할 텐데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게 초한지가 아닌가 싶어요. 자, 다 썼나요? 지록유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이어지는 다른 표현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위조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죠? 거짓으로 꾸민다라는 뜻이죠. 조고와 이사는 시황제 유언을 위조해서 호해를 황제를 세우죠.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유언, 남긴 말이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을 의미합니다. 진시황은 시황제는 부소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지만 결국은 전하지를 못하죠. 마지막 표현은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라는 뜻이고요. 권력자의 힘을 빌어 횡포를 저지르는 일을 말하죠. 조고와 이사는 호해를 황제로 세우고 호가호위하면서 나라의 모든 일을 자신들이 처리합니다. 특히 조고가, 결국 조고가 나라를 모두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또박또박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자는 거짓, 그래서 헛되고 거짓된 것을 허위라고 말합니다. 조자는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조는 가짜로 만들다.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없지만 제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위조 지폐. 종이돈을 위조. 가짜로 만드는 거죠. 그 이외에도 위조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유언. 남기는 말인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물건, 옛날 사람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물건을 유물이라고 하죠. 언은 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널리 뭐라고 할까요? 알리는 말을 선언이라고 하죠. 호가호위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리듯 남의 권력을 등에 입고 이제 떠벌리며 다니는 걸 호가호위한다라고 하죠. 아마 이건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우가 호랑이를 데리고 이제 숲에 들어가서 다른 동물들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콧대를 높이고 돌아다니는 거죠. 호랑이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우가 앞장서서 걸어가니까 막 동물들이 막 겁을 내며 피하는 거예요. 여우가 그토록 위세가 높은지 몰랐다라고 어리석은 호랑이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호가호위.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여우가 데리고 온 여우 등 뒤에 있었던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거죠. 실상 여우는 그렇게까지 무서운 존재는 아닌데 호가호위한다라는 말을 지금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여우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 책에 나오는 꼬리가 9 달린 요괴 여우가 있죠. 구미호. 여우가 이때 가짜는 빌리다는 뜻입니다. 가명. 빌린 이름이란 뜻이고요. 이 가짜는 나중에는 거짓이란 뜻이 되기도 해요. 빌린 거니까. 호는 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흰 범을 백호라고 합니다. 여우가 빌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호랑이의 위세를.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동물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우를 슬금슬금 피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호랑이를 보고 여우를 피한 거지만 여우는 자기를 보고 피했다라고 막 으스대며 나서고 그랬겠죠.
또박또박 써보죠. 역사를 보면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고 호가호위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과연 네. 그런 일들은 언제까지 벌어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벌어지겠죠. 지록유막처럼 정작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쥔 사람을 속여서 자신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호가호위,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을 등에 입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일은 그 역시 지금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들이 나오는 고사성어를 익히네요. 사슴과 말도 나오고 호랑이와 여우도 나옵니다. 지록귀마, 호가호위. 다 쓰면 알려주세요. 요즘에도 위조라는 말을 쓰긴 하겠네요. 그쵸? 거짓으로 만들다. 여러 가지를 위조할 수 있죠. 신분증도 위조하고 학력도 위조하고 그리고 성적표도 위조하고. 근데 위조는 나쁜 일입니다. 유언, 남긴 말. 네, 다 썼어요? 유자는 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긴 말을 유언, 남긴 물건을 유물. 그러면 말로 남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글로 남깁니다. 글로 남긴 걸 뭐라고 할까요? 글로 남긴 걸 뭐라고 하냐면 유서라고 하죠. 한편 이 유자는 남겨놓다라고 해서 어디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놓고 간 잃어버린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유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자는 남겨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언은 남긴 말. 가짜는 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거짓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린 이름, 내가 내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임의로 이제 갖다 쓴 이름을 가명이라고 하고, 가명과 다르게는 실제 이름, 반대를 실명이라고 하죠. 자, 얼굴을 안 보이기 위해 다른 얼굴을 빌려다 쓰기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요? 가면, 그쵸? 가짜는 거짓 혹은 빌려 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권세를 휘두른 걸 이야기하고요. 자, 근데 진짜로 신기하게 옛날 이야기 보면 호랑이랑 같이 등장하는 동물이 여우나 토끼 이런 게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표현들도 익히죠. 첫 번째 표현은 반란.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는 앞에 소개했던 진승의 반란이 가장 유명해요. 왕후장상 영유종호. 그걸 외쳤던 진승은 스스로 임금이 되고요. 장초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두 번째 표현은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봉기. 벌떼처럼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진승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봉기하죠. 영웅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앞에 소개했던 항우도 있었고 유방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은 항우죠.
항우가 참 진짜 재밌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진짜 시간이 되면 한번 초안지 같은 책은 꼭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역성혁명. 자,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요. 성씨가 다른 임금,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 새로운 임금을 바라는 걸 역성이라고 합니다. 성씨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혁명은 나라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성혁명, 이 표현은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죠. 함께 써보겠습니다. 반란, 반자는 이제 반한다, 어디 무엇과 거꾸로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나 혹은 누구의 의사를 반대할 때 이 반자를 쓰죠. 그래서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라는 어지럽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봉기의 봉자는 벌이란 뜻이고요. 기자는 일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기상이라고 하죠. 란자가 어려워요? 그럼 같이 한번 써보죠. 란자도 천천히 쓰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란자의 첫 번째 획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위에 갈고리처럼 하나, 둘. 그리고 지붕을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안을 써주면 돼요. 하나, 둘. 그 다음 하나, 둘.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어지럽다. 전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어지러운 걸 전란이라고 하죠. 마지막 역성혁명. 역자는 바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바꾸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이런 걸 역지사지라고 하죠. 성은 성씨. 그래서 역성은 성씨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역성혁명의 역사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고려는 왕씨의 나라였습니다. 네, 왕건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공양왕까지 다 왕씨예요. 조선은 이씨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왕씨에서 이씨로 성씨가 바뀌는, 그처럼 왕조가 바뀌는 것을 역성이라고 하고요. 혁명은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혁자는 바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좀 크게 바꾸는 걸 혁자를 씁니다. 개혁. 그쵸? 명자는 지난 시간 목숨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고, 명령이라는 뜻이 있다고도 했는데, 이때는 하늘의 명령입니다. 천명. 하늘이 나라에 명령을 주었대요. 너가 이렇게 잘 다스려라, 이런, 진짜 하늘이 그렇게 명령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각 나라에는 하늘의 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에 따라서 왕조가 권력을 잡았는데, 근데 그게 바뀌는 것. 안 되겠어. 이 나라는 끝이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걸 혁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세계사 같은 걸 배우면 혁명이라는 표현을 익힐 텐데요. 기본적으로 세계사에 나오는 혁명과 역성혁명의 혁명은 좀 다르긴 합니다. 세계사에서 나오는 혁명은 정치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왕이 있었지만 왕이 없는 제도로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옛날 고전에서의 혁명은 왕조가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다 썼습니까? 반자는 반대한다 할 때 반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임금에게 대항하고 임금에게 뭐라고 할까요? 대드는 걸 뭐라고 했냐면 이 반자를 쓰죠.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혹은 못 살겠다 일어났던 사람들은 모두 반역한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죠. 진승 역시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진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해요. 반란, 란자는 어지럽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전쟁에도 이 란자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란자가 들어가는 전쟁. 여러분은 보통 네 글자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땡땡땡 란. 여러분이 아는 란자가 들어가는 전쟁이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어지럽다. 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지만 네,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아는 임진왜란. 임진은 햇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임진년에 왜? 일본에서 벌인 쳐들어온 전쟁을 임진왜란. 병자호란. 병자년에 호,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온 란 전쟁. 봉기는 넘어가고요. 근데 봉기라는 말은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봉기 많이 사용합니다. 역성혁명. 역자는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자는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이웃 나라나 멀리 떨어진 곳과 물건을 바꾸어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무역 혹은 교역이라는 표현을 쓰죠. 역자는 바꾸는 겁니다. 성씨를 바꾸는 혁명. 혁자가 들어간 단어 한번 좀 생각해 보죠. 혁은 바꾸다는 뜻입니다. 혁명이 있고요. 개혁이 있고요. 한편 아주 새롭게 바꾸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맞아요. 혁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씩 비슷한 말이죠. 예를 들면 혁명, 개혁, 혁신. 다 비슷한 뜻이에요. 원래 다 바꾸다. 혁명은 근데 이제 정치나 원래는 정치제도에서 쓰다가 지금은 뭔가를 그냥 아주 크게 바꾸는 거면 혁명이다 뭐 이런 말 씁니다. 그렇죠? 개혁은 제도를 바꿀 때 많이 얘기하죠. 혁신은 기술 같은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알면 한자 표현들을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진시황의 죽음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지로귀마의 사건이 있었고요. 환관 조고와 이사가 호가호위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역성혁명 이야기도 들려줬었죠.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어땠나요? 시황제 이야기가 둘러싼 이야기가 재미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죽음 이후 한나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앞에 이야기했던 이 한나라는 강력한 초나라는 나라와 대결을 해야 됐고요. 이들을 둘러싼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느라 고생했고요. 즐거운 꿀과 같은 주말을 보내고 또 월요일 우리는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